그러면 이 사람은 몇 년을 지나도 그 돈을 갚지 못해요. 하지만 개인회생을 하면 원금, 이자는 무조건 탕감이죠. 그죠? 근데 100% 완납하더라도 이분은 2년 내외로 해서 원금 100% 납입하더라도 내 채무를 다 탕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복잡한 채무로 고민 중이시라면 유튜브 채도 업무사와 해결해요. 해야 카라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직장이나 개인 사업자, 뭐 식당 운영이라든지 커피숍 운영하는 소득 활동에 문제가 생기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도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약간의 불편은 생길 수 있지만 이거는 잘못된 정보예요. 여러분들 개인회생은 일단 원리가 뭐냐면 신청 채무자가 소득 활동을 해야 돼요. 소득 활동을 해서 내 한 달 최저 생계비를 공제해서 남은 금액 가용소득이라 하거든요. 이 변제금이 산출이 돼요. 그래서 한 달에 그 변제금을 3년 동안 납입해서 내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인데, 직장이나 개인 사업을 못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는 직장이나 개인 사업을 더 열심히 해서 너가 소득 활동을 최대한 해서 채권자들한테 갚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갚아봐. 그리고 나서도 못 갚는 게 있으면 면책시켜 줄게. 이게 개인회생의 원리란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직장이나 개인 생활 소득활동을 문제가 생기지가 않고, 오히려 개인회생을 안 하면 채권자들 어떻게 해요?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는 급여에 압류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직장생활 다 직장에서 알게 돼서 내 직장생활하기 힘들어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사업자 말에 식당이나 뭐 커피숍, 신용카드 매출이라든지 통장 압류하면,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집기들 압류하면 오히려 식당이나 커피숍 운영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소득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지, 개인회생 때문에 이런 소득활동이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인터넷에 보면 지금도 뭐 얼마 이하면 안 된다 막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회생은 나의 채무가 그렇게 크지 않는 소액이면 불가능하다,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소액이라는 개념이 다릅니다. 몇백만 원은 여러분들 이론상 개인회생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한 달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도 있잖아요. 한 달 실수령이 19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1인이 최저 생계비가 144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56만 원씩 있잖아요. 10개월 가본다 치죠. 그럼 560만 원이잖아요. 그럼 560만 원 10개월 개인회생, 이거는 이론상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원칙이 3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10개월 단위는 아니고, 물론 24개월, 원칙은 36개월이지만 24개월, 28개월이라도 소액이라도 100% 완납이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개인회생 다 됩니다. 그러면 100% 완납하는데 왜 그런 크지 않는 소액 대출에 왜 개인회생을 해야 돼? 해야죠. 왜? 이자가 붙어서, 만약에 한 달에 실수령액이 190만 원이라는 분이 원리금 한 달에 지금 나가는 대출 규모가 작더라도 내 나가는 액수가 한 달에 150 이렇게 돼서 내 한 달 생활비가 40, 50, 100만 원도 안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몇 년을 지나도 그 돈을 갚지 못해요. 하지만 개인회생을 하면 원금, 이자는 무조건 탕감이죠. 그죠? 근데 100% 완납하더라도 이분은 2년 내외로 해서 원금 100% 납입하더라도 내 채무를 다 탕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원금 100% 변제하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뭐 소액의 크기는 다를지언정 소액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분들처럼 이런 분들은 반드시 개인회생해서 원금 100%가 되시더라도 개인회생을 하셔야 이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채권자가 이의 신청하면 개인회생이 통과 안 된다고 하는 게 맞나요? 이 말씀의 질문을 지금도 많이 듣거든요. 실은 그래요. 여러분들 연체가 되시거나 이렇게 되시면 금융권이든 개인 채권자든 개인한테 빌리든 사채든 간에 개인회생 한다고, 저 힘들어 개인회생 한다고 하면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들 많죠. 내가 이의 신청해가지고 너 개인회생 절대 진행 못하게 막을 거야. 너 나 때문에 개인회생 망가뜨릴래? 내 돈 얼마라도 갚을래? 이렇게 해서 막 협박을 많이 합니다. 아직도 지금 그게 있더라고요. 아직도 많이, 지금도 이렇게 인터넷이나 SNS에서 많이 정보들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권은 그렇게까지 협박을 못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개인 채권자들이나 어떤 사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뭐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채권자 이의 신청하고 개인회생에 통과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개인회생은 채권자가 동의를 하고 안 하고는 개인회생에 통과되고 안 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일반회생이나 간이회생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뭐 법인회생 이런 것들은 채권자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해줘야 통과돼요.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하지만 개인회생 있잖아요. 채권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여러분들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채권자가 이의 신청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신청 채무자가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 달에는 변제금의
자체 이런 것들을 다 심사해서 이것만 가지고 통과율을 판단하지 채권자가 저 사람 예전에 뭐 했네요 막 이의신청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개인회생을 뭐 기각시키거나 폐지시킬 수는 절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하시면 이런 말을 하죠. 채권자분들이 이의신청하면 거기에 성심성 있게 원리금을 다 갚지 못했으니 어떤 도의적 책임감으로 성실히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좀 작성해 주십시오. 그래야 재판부에서도 이 사건을 빨리 인가결정 내주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채권자가 이렇게 이의신청하고 저렇게 이의신청하는데 나 모르겠다고 가만히 있으면 재판부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자를 보고 이거 좀 성의가 없네. 이 사람이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잘 납입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에 대해서 찍힌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도의적 책임감과 재판부에 대해서 내가 개인회생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의신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라고 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의신청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이나 폐지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 이의신청 채권자 동의는 개인회생 절차에 반드시 있어야 할 근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해서 제가 오늘 6가지만 우선 말씀드렸는데 이거보다 더 많겠죠? 일반인들이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먼저 이것만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좀 더 추가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고민